후반기 지방의회를 이끌어갈 의장들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의정 주도권과 선출 명분을 둘러싸고 물밑 다툼이 치열합니다. 검증도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좀 사라진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화력발전소를 폐쇄하는 곳에 또다시 화력에너지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새로운 발전소를 한다 그러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여수산업단지 내 환경 문제가 또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순천 신대지구의 대형 병원 유치가 또다시 시도되고 있습니다. 민간 의료법인이 3천억을 투입해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한다는 청사진을 내놨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대전, 전주에 이어 광주로까지 남하하면서 지역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를 특정하기가 어려워 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선 7기 후반기 지방의회 의장단 선거 일정이 확정되면서 지역별로 주요 후보들의 윤곽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순천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허유인 의원이 선출됐고 여수는 내일 후보를 결정할 예정인데요. 갑을 지역위원회의 행보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시민 대의기관의 수장을 뽑는 건데 절차적으로 더 투명해져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순천시 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에 출사표를 낸 민주당 후보는 모두 2명. 오늘 오전 열린 의원총회 결과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삼선의 허유인 의원이 강영구 의원을 누르고 의장 후보로 결정됐고 부의장 후보로는 재선의 박계수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과거의 관행에서 벗어나 자체적으로 마련한 경선 절차를 통해 의장 후보를 결정했다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의회의 80%를 차지하는 다수당의 후보 선출 과정이 다소 아쉬웠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민주당 내부 의장 후보들 간의 정책 토론도 좀 개최되고 또 그러면서 검증도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조금 사라진 부분은 상당히 좀 아쉽습니다. 갑과 을 2개 지역구로 나눠진 민주당 여수 지역위원회는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장직에 도전하는 민주당 소속 의원은 모두 5명. 2명이 출사표를 낸 갑 지역위원회는 지난 주말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을 지역위원회는 오늘 오전 소속 시의원들의 투표를 통해 주재현 의원을 단일 후보로 결정했습니다. 을 지역위원회 관계자는 전반기에 갑 지역에서 의장이 선출된 만큼 후반기에는 을 지역 의원이 의장을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이를 위해 후보를 1명으로 압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갑, 을 지역위원회는 내일 소속 시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의장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 을 지역 후보가 1명으로 압축되면서 의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갑 지역은 딜레마에 빠졌습니다. 후보를 단일화하자니 부족한 명분과 비판 여론이 걸리고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표가 분산돼 을 지역구에 의장 자리를 뺏기게 될 것이란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갑 지역위원회는 내일 오전 별도의 회의를 갖고 후보 단일화 여부를 논의할 계획인 가운데 지역구 간의 오랜 갈등을 극복하지 못한 채 양분된 다수당의 불협화음이 이번 후반기 의장 선거에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정부의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따라 화력발전소가 폐쇄되는 바로 그 자리에 또다시 화력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송전탑 건설에 반발하던 주민들까지 다시 들고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 속사정을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취산 정상절벽에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폐쇄가 예정된 호남 화력발전소 부지에 화력에너지 시설이 들어서는 걸 반대하고 나선 겁니다. 올해 초 주민들은 진통 끝에 송전탑 건설에 합의했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호남 화력발전소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산단에 공급하는 전력량이 줄어 추가 송전시설이 필요하다는 명분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화력발전소가 사라진 곳에 다시 화력에너지 시설이 들어서는 상황은 신재생에너지 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고 주민들이 송전탑 건설에 동의한 취지도 무색하게 만든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발전소가 없어지기 때문에 송전탑을 설치한다고 해놓고 송전탑을 공사를 진행 중에 다시 이것을 새로운 발전소로 한다 그러면 국민을 기만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수시는 해당 시설이 유연탄을 사용해 에너지를 얻기는 하지만
전기가 아닌 증기를 공급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송전탑 문제와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게 산단에 있는 업체들한테 스팀을 이렇게 공급해줘야 되는 게 필요하거든요. 공장이 확장되고 늘어나면은. 하지만 정치적 갈등이 있는 부지인 만큼 여수시는 해당 시설의 허가를 결정하는 산업통상자원부에 화력이 아닌 다른 에너지 사용을 권유하는 의견서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편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영취산에서 화력에너지 시설 건설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대한항공이 여수공항에서 사실상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지역 상공인 단체가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정부와 정치권, 항공사 측에 건의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에서는 오늘 건의문을 통해 국내 대표 항공사로서의 책무가 있는 대한항공이 여수에서 철수할 경우 민간 투자를 유도해야 하는 광양망권의 경제에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현 방침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또 경도 개발과 산단 신증설 등의 민간 투자는 물론 광양항 재개발과 연륙 연도교 건설 등의 대규모 국책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광역 교통망 확충 차원에서 특단의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순천의 대표적인 신도시민 신대지구에는 5만 제곱미터가 넘는 의료시설 부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이 부지의 종합병원 유치가 지난 10여 년간 3차례나 수익성 때문에 무산됐는데요. 순천시가 4번째로 유치에 나섰습니다. 박민주 기자입니다. 인구 3만여 명이 거주하는 순천의 대표적인 신도심 택지인 신대지구. 아파트 단지 맞은편으로 5만 6천 제곱미터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단지가 조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이 넘도록 나대지로 남아 있습니다. 지난 2009년 국내 의료재단을 시작으로 조선대병원과 비즈포스터 미국계 그룹까지 MOU를 체결했지만 결국 무산됐습니다. 경제성과 수익성 변수 때문에 잇따라 무산된 상황. 순천시가 거분그룹과 의료기관 협의서를 교환하며 4번째 유치에 나섰습니다. 계획대로라면 3천억 원을 투입해 7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건립한다는 겁니다. 순천시는 경제자유국청과 함께 후속 절차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한 1년 이내로 실무협의체를 운영을 할 겁니다. 실무협의체에서 좀 진척이 되면 본 MOU를 체결을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관건은 실제적인 종합병원 건립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수 석유화학단지와 광양제철소, 율촌산단을 끼고 있어 의료 수요는 높은 신대지구지만 지금까지 3차례나 종합병원 유치가 무산돼 변수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발을 디뎠는데요. 시와 의회가 주민들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공유해서 진행해 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광양망권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시설 부지인 신대의료단지. 10여 년 만에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주입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오늘 전주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위원회 호남권 간담회에 참석해 전남 현안 해결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 지사는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우려된 상황에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는 국립의과대학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지사는 또 기초과학 등의 연구개발 강화를 위해 대형 방사관 가속기 추가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의 당론 채택을 요구하는 등 전남 현안 사업을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뉴딜 사업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남해안권 교통 상황 개선을 위해 여수 남해 해저터널 사업이 조기에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국난극복 호남권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한국형 뉴딜 정책의 하나로 여수 남해 해저터널을 개통시켜 전남 동부권의 연륙연도교와 함께 관광벨트 활성화의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이번 사업의 타당성을 위해 지난달 정부의 현장 답사가 진행된 바 있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도로가와 주택의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네, 광주에서 대전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서 지역에 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아직 추가 감염자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이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들이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PC방 접촉자 가운데 60여 명이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우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에서 33번째 확진자가 나온 이후 다행히 아직까지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접촉자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결과 부모를 포함해 모두 음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33번 확진자의 접촉자가 완전히 파악되지 않아 안심하긴 이릅니다. 광주시는 PC방 업주로부터 193명에 대한 회원 명단을 넘겨받아 조사 중이지만 60여 명은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 28명은 회원 명부와 이름, 전화번호가 실제와 달라 신원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그 인적사항이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은 아마 경찰 조사를 통해서 아마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193명이라는 PC방 접촉자 숫자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광주시가 확보한 회원 명단에서 빠진 비회원 이용자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해당 PC방에 대한 역학조사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작성을 권고한 수기명부에 방문 기록이 없었고 CCTV를 확인해도 신원 파악이 되는 건 아니어서 업주가 제공한 명단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들이 만나서 확인이 안 돼요. 저희들은 저희 어제 주말에 늦은 시간에 가서 저희 부분은 이제 그 업주한테 얘기를 했죠. 광주시는 모든 PC방에 대해 전자출입 명부 작성을 의무화한 데 이어 다음 달 1일부터는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전남 도립미술관의 개관이 내년 3월로 연기됐습니다. 전남 도립미술관 개관 준비단은 코로나19로 국내외 미술관들이 장기 휴관하면서 작품 대여 협의가 원활치 못하고 미술관 시설에 안정 과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해 도립미술관의 개관 시점을 내년 3월로 연기하기로 했습니다. 개관 준비단은 내년 개관 시점의 기획 전시로 남도 거장과 해외 거장의 비교 전시와 함께 남도미술 중심 현대미술전, 4차 산업혁명 시대 뉴미디어전을 선보이고 국제학술대회도 함께 개최할 예정입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위해 재산세 감면을 추진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을 받아 석 달 이상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은 최고 50%를, 지난해 상반기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중소기업은 최고 75%의 재산세를 감면해 지역 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 LG화학 일부 생산 라인이 철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과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여수 PA 공장을 철수하고 생산 라인 철수에 따른 인력을 다른 곳으로 분산 배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PA 공장은 플라스틱 유연성을 위한 첨가제의 원료 생산 라인으로 한 해 생산량은 5만 톤 규모입니다. 업계는 최근 수익성이 악화되고 인도 가스 유출, 대산 공장 폭발 등 환경 안전 사고까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대처로 보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연구소의 항공센터가 있는 고흥만 일원에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신청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의 드론 특별 자유화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고흥만 일원 지정을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원할 방침입니다. 국토부의 드론 특별 자유화 구역은 오는 30일까지 지자체별 접수를 받아 서류와 현장 심사, 평가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 최종 대상 구역이 선정됩니다. 전국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금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투명성 확보 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심의위원회 심의가 생략됨으로써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금이 교육감의 선심성 예산, 지방의원의 쪽지 예산으로 악용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인천시 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사립학교 시설사업보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산강 유역 환경청이 장마와 집중호우를 틈탄 폐수 무단 방류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산강 환경청은 폐수 무단 방류를 막기 위해
상수원, 상류 지역을 중심으로 환경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들을 집중 감시하기로 했습니다.